카톡으로 보낸 3천만 원 빌려줄게. 증거 될까?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가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20년 우정을 나눈 친구에게 건넨 3천만 원.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거 빌린 게 아니라 투자금이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1년 3월 15일 38살 서준혁 씨는 오래된 친구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형, 급하게 사업자금 필요해.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1년 후엔 꼭 갚을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39살 김태영 씨, 대학교 1학년 때부터 2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서준혁 씨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서로 기대고 살았던 사이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그는 김태영 씨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다고 합니다. 김태영 씨는 당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카톡 메시지마다 희망찬 계획들이 넘쳐 흘렀죠. 이번엔 진짜 대박이야. 형도 나중에 크게 한턱 쏠게. 서준혁 씨는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차용증 같은 서류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카톡 대화 내용이 워낙 명확했기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2022년 4월 약속한 변제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준혁 씨가 이제 슬슬 돈 준비해야 되지 않아? 라고 카톡을 보냈고 김태영 씨는 사업이 생각보다 안 풀려서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라고 답했습니다. 서준혁 씨는 이해했습니다. 사업이란 게 원래 그런 거라고 3개월만 더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해 7월 김태영 씨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형, 내가 말 안 했나? 그 돈은 차용이 아니라 투자금이었어. 우리 사업 초기 투자자로 들어온 거잖아. 서준혁 씨는 휴대폰을 다시 보고 또 봤습니다. 분명히 빌려줄게, 갚을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금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김태영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준혁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2022년 9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0년 우정이 법정으로 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다시 말해 종이가 아닌 디지털 대화창 속 문자가 법적 계약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대부분의 약속은 카톡으로 이루어지죠. 나중에 갚을게, 내가 살게 이런 말들 법적으로 어디까지 효력이 있을까요? 이 사건은 바로 그 물음에 직접적인 답을 주는 판례입니다. 종이 차용증 없이도 카톡 대화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먼저 서준혁 씨 입장을 들어볼까요? 카톡에는 명백히 빌려줄 수 있어? 1년 후 갚을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400여 건에 달하는 대화를 전부 살펴봐도 투자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변제일이 지난 후에도 김태영 씨 스스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자기가 갚아야 할 돈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닐까요? 반면 김태영 씨 입장도 들어봅시다.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고에게 사업 이야기를 자주 했고 원고도 관심을 보였다. 투자 형태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쓰지 않은 것이다. 20년 지기 친구 사이에 격식을 차리다 보니 표현이 애매해졌을 뿐이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혼란스러워 표현을 잘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 오간 편한 대화였으니 말 한마디 한마디를 법적으로 해석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카톡 메시지만으로도 빌려준 돈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맥락과 상황을 더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서준혁 씨의 손을 들어주실지 피고 김태영 씨의
주장이 맞는다고 보실지 여러분의 판단을 남겨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 실제 판결 결과를 확인하는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제 공개합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원고 서준혁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김태영 씨는 서준혁 씨에게 원금 3천만 원과 함께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쉽게 말해 늦게 갚은 것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법적 근거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 민법 저 198조는 돈을 빌려주는 계약, 즉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종이 차용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돈이 실제로 건네지고 갚겠다는 의사가 명확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카카오톡 같은 전자 메시지도 그 의사가 분명하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400여 건의 카톡 대화 전체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빌린다, 갚는다는 표현이 무려 17차례 등장했고, 반면 투자, 지분, 수익 배분 같은 투자를 암시하는 표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김태영 씨는 최후 진술에서 빌린 돈이 맞다고 사실상 스스로 인정해 버렸습니다. 자기 주장을 자기가 뒤집은 셈이 된 거죠. 재판부는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명확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엄연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종이 차용증이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만 할 수는 없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얼마나 명확한지가 핵심이거든요. 실용적인 팁을 드릴게요. 첫째, 돈을 빌려줄 때는 카톡이라도 빌려주는 거야. 언제까지 갚아줘? 라고 명확하게 주고받으세요. 둘째, 가능하다면 금액과 변제일을 텍스트로 재확인하는 메시지를 한 번 더 보내는 게 좋습니다. 셋째, 이 대화창은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을 지켜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버딩미를 구독하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 일상 곁에 있는 법 이야기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